여권에서는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탄핵 결과 승복 선언 내놔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그건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용 위원장께 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공식적인 자리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뭐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정치권 말씀드리시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정치권이 안 하는 건 좀 문제죠. 예. 왜냐하면 승복이라는 뜻을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걸 죄를 인정한다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승복을 한다는 뜻은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거는 혹여라도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한테 하는 거는 인용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여라. 이게 승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승복해라라고 했을 때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헌재를 존중하라 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지금부터 지금 헌재 인근에는 뭐 100m 이내에 뭐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큰 위험 뭐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승복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여라도 내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인근에 있는 탄핵을 원하는 지지자들한테 그게 자극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치권이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박성민 전 최고께는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저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좀 사실 맞지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에 대해서 판결을 앞둔 시점에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승복의 메시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예.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왜 민주당은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미 3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복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저는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양상하는 행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1시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당론으로는 기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소추의 기각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선거로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탄핵은 요건 불비의 탄핵입니다.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대한민국이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선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보셨는데 방금 전에요. 그 내일 선거와 관련해서 방청 경쟁률이 나왔는데 무려 4,818대 1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높은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재용 위원장께 좀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겁니다. 당론으로 기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지만 사실 민주당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여건이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인용을 전제로 하면요. 네. 뭐 대선 주자들도 이미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 내부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 탄핵이 그때 인용이 아니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때 예. 그때 당론이 탄핵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론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분들 다 법률가 출신들인데 저희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지금 인용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난 석 달 동안 진행돼 왔던 이 헌재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을 봤을 때 민주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게다가 헌재마저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최소한 이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아마 기각이나 각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용이 만에 하나 내일 나온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당은 최악의 상황이 만약 인용이라면 그거를 준비하는 게 당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내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용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 어떻게 치르느냐. 게다가 우리는 민주당하고 틀리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잠룡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선을 치를 거냐 이런 실질적인 예.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은 준비해야 될 거고 아마 이 두 분의 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 실질적인 일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겉으로는 어떻고 속으로는 어떻다 이런 뭐 양비론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박선민 최고께서 정치권에 몸담고 계시니까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사실 만약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취할 때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고 그 뒤에 나오는 대통령의 주장에 편승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편을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부 본인들의 세력을 지키는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포인트는 지지층의 결집을 넘어서는 확장성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확장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배타적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층만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을 뿐이지 어떤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혹은 중도층의 마음을 무당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대통령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심지어는 이 당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보면 뭐 나경원 의원부터 윤상현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 친윤 주류 세력들이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기각과 각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함께 노선을 같이 가는 사람들의 이 공고함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선민 최고 얘기에 이재용 위원장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됐을 때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예. 사실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숫자이기 힘들죠. 때문에 그건 예. 아주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박성민 최고위원이 한 부분에 있어서 전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으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는 우리한테 남은 굉장히 큰 숙제죠. 예. 사실 이게
헌재가 지금 우리가 아까 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앞돌려 보면은 처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국정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 그게 2, 3개월 지나가면서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와 탄핵이 그 헌재에 갔을 때 내란죄가 빠지는 등뭐 여러 가지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본질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제 매니지를 해왔는데 어찌 됐던 간에 내일 만약 인용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남은 매우 큰 숙제이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대권 주자 여기 뭐 입장들을 대략적으로 좀 보기도 했고 잠룡들의 입장도 선거기일이 나오고 나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동훈 전 대표가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다가 이 선거기일이 나오고 이틀 동안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재용 위원장님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선을 치르려면은 당내 그 경선 룰을 보면은 예.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원들이 이게 감정에 의해서건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굳이 내일이면은 선고가 그러니까 결정이 날 텐데 예. 괜히 당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승복해야 된다고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마 이제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작동하고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약간 위축된 모습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그리고 이른바 어떤 한동훈 책임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지지층들의 대통령 지지층들과 이 당내 열성 지지자들의 그 굉장히 좀 분노가 워낙에 거세지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대표가 다시 어떤 정치 재개를 시사했을 때 오락가락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 처음에는 계엄이 불법이고 이거 위법이고 막아내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예. 그 중간 과정에서 무슨 스텝이 꼬였냐라고 보면 결국 탄핵안에 이제 의원들이 불참하는 결과를 표결할 때 처음에 불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와 나란히 서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서 결국 이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권력욕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이제 정치를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초지일관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계엄 잘못됐고 이건 여전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메시지를 이전만큼 강하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결국 경선 때문에 지지층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결과가 의미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요. 구로구청장 주목할 부분이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 담양군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재용 위원장님. 네. 아산시장이랑 거제시장에서 박빙도 아니고 격차가 꽤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그 크게 의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이. 예. 근데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18%인가 거의 20% 차이가 예. 났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지지층한테만 기대고 했던 선거는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최소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혹여라도 다음에 있을 선거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이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재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께는 담양군수 선거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여기가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네. 졌어요. 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기는 예. 하죠.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넘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위기의식은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텃밭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게 승기를 내어준 것은 민주당이 보다 어떤 호남 민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텃밭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위기의 시그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아무리 이제 다른 곳에서 사실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기일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이 다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이 탄핵 심판 결과와 이제 연동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르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닐까요? 패배는 패배지 패배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담양에서 민주당이 진 부분도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이게 호남에도 있구나. 호남에도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가 유의미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는 같은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단일화라든지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걸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표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 투표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한테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